자, 우리가 블로그, 심지어는 네이버 TV, 유튜브까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간은 전부 글이에요, 글. 글이 어떤 토대가 돼야지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방법도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글쓰기가 마케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광고 카피에서 여러 가지 쓰이는 기법들, 특히 문학의 힘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품을 움직이려면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저는 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문학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글쓰기는 부동산 글쓰기에 특히 부동산 글쓰기의 기본적인 소임은 목적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문학 수업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설득하되 좀 더 세련되게 설득하려는 문학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문학적인 힘을 부동산 글쓰기에 접목한다면 더욱 여러분들의 고객을 마음을 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뭐 기타 마케팅을 키워드 광고나 기타 합니다. 가끔 이제 뭐 조회수가 뭐 100건을 넘었다, 200건을 넘었다, 300건을 넘었다 이렇게 일을 좋아들 하십니다. 그러나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결국은요, 여러분 사무실에 전화가 와야 됩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노출수만 많다고 해서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글이 설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액션 촉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걸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잠재 고객의 마음을 더 땡길 수 있도록, 더더욱 땡길 수 있도록 노출만 되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언어의 전략적 배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는 언어의 경정이라고 봅니다. 경정이 뭔가요?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시 한번 읽어볼까요?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깨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문 처녀사, 문설제 기대고 엿듣고 있다 방목을. 네, 보면은 눈먼 처녀사, 사가 도대체 뭐 문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없어요, 없어. 해 길다. 네. 뭐가 좀 맞나요? 도처의 생략과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략적 배치라는 거죠.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완전 비주얼하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광고 카피 사례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산소 같은 여자 마몽드, 마음은 들떠도 화장은 들뜨지 않는다. 오늘도 촉촉하게 먹었습니다. 생각의 거품을 빼면 파크랜드가 보입니다. 생략과 그 다음에 정말 적절한 언어의 균형, 언어의 전략 배치라는 거죠. 자, 또 의외로 낫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스레인지를 삶아요. 냉장고를 삶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도 소개를 또 되죠. 자, 법칙이란 창작자가 깨트려야 할 무엇이며 기억에 남는 광고는 결코 공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상식적으로 노는 거죠. 이제 빛으로 요리하세요. 나는 샐러드를 마신다. 샐러드를 입으로 씹어서 마셔가지고 꿀꺽 꿀꺽 마신다고요? 이런 게 시의 말을 광고 카피에 적용시킨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음을 다독여주는 온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고법의 수사적인, 문학적인 수사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유법, 백의의 천사. 원래 뜻은 간호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천사래요. 청와대가 숙고 중이다. 청와대는 건물인데 고민합니까? 이런 거죠. 은유하는 거죠. 뭔가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자, 은유는 온간용과 보조관용이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너를 온간용이 뭐죠? 내 마음이에요. 보조관용은 호수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가 있어요. 현대 광고는 제품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자, 냉장고는 광고 때 보리고기 시대들은요, 기능이 우선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 흔한 물건이에요. 이제 소비자는 단지 냉장고를 소비하자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냉장고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때 은유, 한유가 중요한 거죠. 냉장고 광고입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연인이 들어왔다. 카라세. 내 남자의 자신감. 메가너스. 기능 내용 전혀 없어요. 필립스 커피 메이커예요. 내 기분까지 맞추는 것은 당신뿐이 없어. 자, 이렇게 광고 카피는 몇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목, 흥미, 욕망, 행위. 일종의 아이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A,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자, 이거를 문설 근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오히려 이쪽 문설 근형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너 세금 줄이고 싶어? 너 더 좋은 거 사고 싶어? 네, 강남에 살고 싶어? 재개발 한번 알아보고 싶어? 내가 제공해 줄게. 내가 이런 방법 알려줄게. 네, 솔루션을 제공하고 근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자, 계약하자, 액션 좋고. 이런 구조를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기본 요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헤드라인, 글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바디카피, 글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헤드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헤드라인이 있는 사람은 본문글의 5배, 5배. 헤드라인만 있는 사람은. 그래서 헤드라인이 중요한 거죠. 헤드라인을 보고 본문글을 읽을까 말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문 내용으로 땡겨야 되는 거죠.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특히 블로그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 만들고 동영상 내용 아무리 더 소용없어요. 여러분 키워드만 잔뜩 나열하는 제목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정말 광고 카피처럼 만드는 그 무엇. 목표 수용자 타깃을 잡아야 되겠죠. 아무나 나 고객하고 내 잠재 고객하고 맞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온룸하고 있는데 고급 빌라 얘기해봐 소용없는 거죠. 자, 수지에 맞는 어휘, 대화하듯이, 특히 대화하듯이 이익을 제시하고 새로운 소식을 줄여야 되는 거죠. 어디에? 헤드라인을. 자, 행식을 한번 볼까요? 헤드라인 형식. 제목 형식이겠죠? 뉴스, 고지 형식. 드디어 화성전화, 실시. 제목이에요. 한남일구역, 완전히 재개발해서 빠지다. 효용, 편익을 알려주는 내용들. 제목이에요. 봄맞이 최대 50% 생겼어요. 괜찮죠? 인공조미료가 일체 없습니다. 편익을 얘기한 거죠. 자, 증언, 실증, 뮤기 특허받은 15,000만 독자가 선택한 주장, 제안 형식. 여성들이 일하지 마라. 20대 영원하라. 질문 형식. 아직도 비누로 씻으세요? 이런 것들. 자, 또 있습니다. 암시 경고 방식도 있어요. 장이 튼튼해야 장수합니다. 오늘 갑자기 애들 아빠가 정서 유지 형식. 유혹은 임하고 달콤하다. 커피 광고예요. 어쩌면 피부는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정 형식. 보험은 남편입니다. 역설. 침들은 가구 아닙니다. 침들은 과학입니다. 역설이죠?
자, 아이스크림은 사랑처럼 따뜻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 나는 샐러드를 마신다. 헤드카페예요. 헤드라인이에요. 자, 그런데 서브 헤드라인, 헤드라인을 보증하는 거죠. 10가지 야채가 물을 만났다. 여자친구는 과일과 야채, 상큼하고 깨끗한 마시는 샐러드. 여우야. 헤드라인. 난 샐러드를 마신다. 한때 유명한 광고 있었죠? 자, 바디카피. 본문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는 본문글이게 되겠죠? 최초의 구조는 작게 하셔야 돼요. 단문과 복문이라는 게 있는데, 복문은 단문이 어떤 문장 안에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뭐, 어쩌고, 그럼으로서, 뭐,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냥 한 장 문장으로 다 끝나는 게 좋아요. 작게 해서. 자, 그리고 헤드라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가야 돼요. 엉뚱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걸 숫자로 말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실 말하고 2인칭을 사오셔야 돼요. 2인칭이 뭔가요? 2인칭은 당신, 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화체를 사용하는 거죠. 최상급을 피해야 되겠죠. 최고급, 최적의. 결국은 이걸 뭐겠어요. 믿지도 않는 거죠. 뭐 안 믿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권유, 행동 촉구 합시다. 기억합시다. 오세요. 이런 형태로 끝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슬로건. 좀 중요합니다. 기업 생각, 주장, 상품의 특징들을 기술하는 거예요. 장기간 반복 사용하는 거죠. 이념, 비전, 역사성, 스케일 등을 짧은 걸로 표현하는 거죠.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고객이 행복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자, 고양이 맛 다시다. BC로 사세요. 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갈증 해소를 위한 음료. 좋은 사람이 좋은 옷. 이런 것들이죠. 만년 2등인 하이트를 1등으로 올리는 광고입니다. 안반 천연수로 만든 하이트. 예, 끝내주는 광고였습니다. 노무현은 21세가 상대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나경 후보는 낡은 20세를 계속 상대하십시오. 상대방을 낡은 20세기와 묶어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일종의 프레임화 시켜버린 거죠. 별명을 지어버리는 거죠. 낡은 보수.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광고 카피가 국민을 움직여서 대통령을 새로 뽑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 낙인욕과 별명을 잘 붙이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예요. 아주 도널드 트럼프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카피라이터처럼 한번 노력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제 아무나 합니다. 블로그, 인터넷 마케팅, 대중화 보편화 됐어요. 그럼 거기서 눈에 띄는 이 부분은 첫째, 그런 글을 쓰고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상상력, 시인의 감성 필요하죠. 작은 것에 감동하고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님의 예술적 형상 능력. 뭔 소리야 이거. 자, 이런 거죠. 건물이 헐떡헐떡 뜁니다. 눈에 보이시죠? 세입자가 잘 들어오면 건물이 펄떡펄떡 뜁니다. 이렇게 비주얼하게 말하는 능력이에요. 비주얼하게 글을 쓰는 능력이에요. 자, 문학적인 언어 훈련 필요합니다. 자질 향상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해설가야 되고 아이디어맨이 되고 비즈니스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특히 글을 많이 써보셔야겠죠? 시를 한번 써보세요. 시를. 특히 시를 쓰기 어려워요? 그러면 시집을 사다 놓고 살 필요 없습니다. 빌려보세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타이핑을 쳐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수사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비유법, 은유법. 사람은 비유했죠? 은유했죠? 생각하는 갈대, 병목원상, 찬바심세, 지옥철. 너무 자주 쓰면 흔한 내용이 됩니다. 항상 새로워야 되겠죠? 자, 여자의 변신은 무죄. 요거 셉니다. 청춘은 짧고
놓는 길다. 보험회사 같죠? 부담은 초승달, 혜택은 보름달. 예. 보험 같죠? 초코파이는 정입니다. 아, 대박입니다. 자, 직업법이 있습니다. A는 B다. 아내 같은 아파트. 휴가처럼 편안한 옷. 내 집처럼 편안한 차. 산소 같은 여자. A는 B다죠? 역설. 쓸수록 돈 버는 카드. 어머, 손이 예뻐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손이 예뻐져야 되는 거죠. 소리가 보인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역설이죠. 자, 살살 가을바람이 붑니다. 솔솔솔 한들한들 부엌이 끓고 있습니다. 설설 끓어도 부엌은 시원키만 하구나. 부엌국 다시다. 예, 비주얼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주얼하게. 자, 운율. 예, 길이가 맞아요. 예, 자, 대꾸법이라고 그러죠? 무슨 잘, 펜잘, 캐내십시오. 캐터떡. 감기도 부전자전, 감기약도 부전자전. 앙팡충이 키우자, 헬로우, 앙팡. 자, 병렬. 입으로 하는 웅변입니다. 입으로 하는 웅변, 옷으로 하는 웅변. 눈높이, 사랑, 눈높이, 교육. 아, 요거 셉니다. 좋아요. 넌데이 한다, 장리꾼. 신바람 한다, 전공교체. 예, 딱딱 운율이 맞죠? 예. 나란히, 예, 배치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하루가 가고, 도에 취하면 100년이 갑니다. 소설, 포장비결. 독일의 문학은 괴테를 낳았고, 독일의 완벽주의는 밀레를 낳았다. 예. 독일의 문학, 독일 완벽주. 예. 나란히 배치했죠? 자, 이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광고 카페에 쓰십니까? 네, 적어서 보내주세요. 사진 찍어서, 특히 그 지하철 플랫폼, 지하철 차량 안에 광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사진 찍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미리 보내주십시오. 시도 한 편 보내주실 거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